특수부대는 극한 지역에 종종 투입되기 때문에 생존법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배웁니다. 오늘은 전직 네이비 실즈대원 애인이 밝힌 사막에서 살아남는 방법, 한랭지에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사막의 직사광선은 정말 강렬하여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목에는 스카프를 감게 되는데 일단은 땀의 흡수가 주된 목적이지만 젖은 상태에서는 냉각 효과도 있으며 코와 입을 가리면 모래 폭풍이 불 때 미세한 모래먼지로부터 호흡기 점막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체의 노출 면적이 적은 옷은 직사광선으로 인한 화상의 대비책이 되어주기도 하는데 방열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붐이 넉넉한 디자인의 옷이 좋습니다. 눈의 보호 또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가 있다면 좋겠지만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감안하여 모래먼지에 대한 대책을 겸할 수 있는 고글을 갖추는 쪽이 조금 더 편리합니다. 또한 눈 밑에 검댕 같은 것을 발라두면 태양광선의 반사로 시력을 해칠 위험을 상당히 경감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막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대단히 큰데 이는 낮 시간에 받았던 열기, 즉 태양 복사 에너지가 복사 냉각 현상으로 다시 방출될 때 이를 흡수 및 보존해주는 역할을 하는 식생이나 대기 중의 수분이 다른 기후 지역에 비해 크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야간에는 공기가 훨씬 맑아지면서 원거리 시야가 좋아지는 점도 있어 사막에서의 이동은 의외로 밤 시간대에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막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도마뱀이나 뱀, 정갈, 거미, 진해, 파리, 진드기, 벼룩 등이 들끓고 있습니다. 도마뱀의 대부분은 딱히 해를 주지 않는 것들이지만 뱀의 경우는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는 종도 있으며 이들은 대개 바위 밑이나 덤불 속 같은 그늘진 곳에 숨어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갈은 밤이 되어서야 먹이를 찾기 위해 밖으로 나오는데 정갈은 습하고 서늘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옷이나 신발, 침낭 속으로 숨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2. 한랭지 사람의 머리에서는 대량의 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며 목 주변으로부터는 윗도리 안에 있던 열이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흔히 추운 겨울에 머플러를 두르거나 코트에 옷깃을 세우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귀마개가 달린 모자는 이러한 경우 대단히 유용한 아이템이지만 이것이 없을 때에는 귀나 목 주변에 천을 감아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추운 날씨로 체온이 떨어지면 인체는 중요한 장기들이 모여있는 신체 중심부의 보온을 우선시하게 되며 이에 따라 신체의 말단부, 즉 팔과 다리 부분의 혈류는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손이 얼어버리면 당장에 불을 피울 수도 없으며 임시 피난처, 쉘터를 만드는 데에도 지장을 줍니다. 또한 무심결에 맨손으로 금속을 만지게 되면 금속 표면에 피부가 달라붙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장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발의 경우는 지면으로부터 직접 냉기가 올라오므로 수분마다 발가락을 움직이거나 발을 굴러주는 식으로 혈류를 원활하게 유지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땀이나 물에 젖은 의복은 체온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차라리 알몸으로 있으니만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작업 등으로 땀이 날 것 같은 경우에는 모자나 윗도리를 벗어 체온을 조절합니다. 양말의 경우 걷는 것만으로도 땀에 젖는 일이 많으므로 동상에 걸리고 싶지 않다면 시간이 날 때마다 양말을 갈아 신어서 발을 건조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동상이라는 것은 추위로 혈액의 흐름이 둔해진 곳이 얼어버리는 증상으로 진행이 비교적 느린 편이기 때문에 쉽게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상에 걸린 부분은 자칫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 조직 파괴가 일어나 최악의 경우에 환부를 절단해야만 하는 사태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동상에 걸린 부분은 조직이 쥐약해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서서히 따뜻하게 해줘야 하며 온수를 사용할 경우 뜨거운 열탕은 취약해진 조직에 지나치게 강한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온도로 조절해야 합니다.